독일 매체에서 김민재의 유독 냉혹한 평가 때문에 김민재가 이를 악문 것일까요? 김민재한테 온갖 불운이 겹친 경기였지만 괴물은 끝내 극복해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이적 후 데뷔골이 날아갈 뻔했던 김민재는 끝까지 집중하면서 2023-24 시즌 리그 1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사실상 김민재는 이날 2골 3어시스트로 공격 포인트를 5개나 기록했지만 절반 이상이 오프사이드와 굴절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뮌헨은 18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슈투트가르트와 시즌 분데스리가 15라운드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완승했습니다. 뮌헨은 경기 시작 2분 만에 케인의 득점으로 앞서갔는데요. 후방에서 넘어온 긴 패스를 르로이 사네가 잡았고 이때 상대의 골키퍼가 막으려고 나왔습니다. 사네는 옆쪽에 케인에게 패스했고 케인은 빈 골문에 볼을 밀어 넣으며 팀의 선제골을 안겼습니다. 전반 25분 김민재는 기다리던 리그 1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김민재는 프리킥 상황에서 공격에 가담해 팀 동료 파블로비치가 골문 앞으로 띄운 볼을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슈투트가르트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심은 심판진과의 소통 이후 김민재의 득점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프사이드를 선언해버렸는데요. 정지화면을 잘 봐도 앞쪽에 있는 케인과 경합하고 있는 상대 수비 선수가 골키퍼 쪽에 가까이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재는 앞에서 4번째 서서 상대의 수비 속에 묻혀 있다가 나오려는 모습입니다. 오판에 소지가 있다면 김민재 앞쪽에 서 있던 뮌헨 선수가 살짝 앞쪽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선수들은 골에 관여하지 않았기에 뒤에 있던 김민재는 오프사이드가 아닌 완벽한 골을 넣은 것인데 이 골의 결정은 주심이 아닌 부심의 잘못된 판단으로 결정지어져 버렸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VAR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정에 따라 주심은 부심의 의견에 따라 오프사이드로 처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독일 현지 매체도 의문을 드러냈는데요. 독일 빌트는 알리안츠 아레나의 일부 카메라가 고장난 것 같다. 비디오 판독은 오프사이드 라인을 그릴 수 없었다며 경기장 카메라 설정에 문제가 있었다. 주심은 오프사이드로 판정했지만 VAR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판정에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결과적으로 VAR은 득점 인정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없었다. 심판진은 오프사이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옛날 방식으로 살펴봐야 했다. 주심은 김민재의 득점을 인정했지만 부심이 오프사이드 깃발을 들어 올렸다. 부심의 결정이 신뢰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억울한 일은 또 있었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 후방에서 김민재가 상대의 패스를 차단하며 앞으로 연결한 패스를 밀러가 받아 드리블 돌파 후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오프사이드로 무효 처리가 됐습니다. 김민재의 1어시스트가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후반 10분 케인의 2번째 골이 터졌는데요. 뮌헨이 왼쪽 측면에서 프리킥을 얻었고 파블로비치가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공격에 가담한 김민재가 헤더로 연결한 볼을 케인이 또 한 번 머리에 맞춰 마무리했습니다. 김민재의 어시스트로 케인의 리그 20호 골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김민재의 헤더 후 상대의 수비 어깨에 맞고 굴절돼 도움으로 인정되진 않았습니다. 졸지에 김민재는 공격 포인트 1골 2도움을 날려버린 셈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김민재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약 8분 후인 후반 18분 분데스리가 데뷔골에 성공한 것인데요. 김민재는 코너킥 상황에서 팀 동료 파블로비치가 골문 앞으로 띄운 볼을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슈투트가르트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김민재의 헤더는 상대의 수비를 살짝 막고 골문으로 향했는데 공식 득점으로 인정되며 앞선 득점 취소의 아쉬움을 데뷔골로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의 골이 더 놀라운 이유는 득점 확률 때문이었는데요.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민재의 헤딩슛이 골이 될 가능성은 7%에 불과했습니다. 워낙 많은 선수들이 박스 안에 밀집해 있었기에 슈팅이 수비 맞고 나올 수 있었고 굴절이 없었다면 상대의 골키퍼에게 맡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의 간절함은 결국 이 7%의 극악 확률을 뚫고 데뷔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공격뿐만 아니라 주 포지션의 업무인 수비에서도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기량을 선보였는데요. 그는 슈투트가르트의 주포인 세루 기라시를 철저하게 봉쇄하는 등 후방을 든든하게 지켜냈습니다. 패스 성공 39회, 드리블 성공 1회, 롱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또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6회의 걷어내기와 가로채기를 기록했고 슛 블록과 태클 각각 1회씩 올렸습니다. 그야말로 철벽 그 자체였습니다. 김민재는 특히 전반 34분 페널티 박스 밖 오른쪽 부근에서 요샤 바그노만이 오버래핑을 시도하면서 돌파할 때 재빠르게 달려가 환상적인 태클로 공만 빼낸 후 포유했습니다. 김민재가 홈팬들에게 호응과 응원을 유도하는 장면은 이날 하이라이트에 손꼽힐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집중력을 높이면서 무실점을 이끌었습니다. 철통 같았던 수비와 공격수보다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한 김민재의 활약에 현지에서도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분데스리가 사무국은 김민재를 경기 MOM으로 선정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소파스코어는 김민재에게 평점 8.3점을 주며 양팀 통틀어서 최고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유로스포르트는 지난 라운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잊을 수 없는 밤을 보냈던 김민재는 이날 인상적인 수비를 보였고 또 공격 진영에서도 도움과 골을 기록해 불굴의 정신을 보여줬다며 최고 평점인 9점을 부여했습니다. 독일 매체 스포츠차원은 김민재는 골도 어시스트도 거부됐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슈투트가르트는 그를 전혀 통제할 수 없었다. 그는 공중볼 경합을 이겨내며 세 번째 득점을 만들었다라고 활약을 칭찬했습니다. 독일의 SPOX는 김민재에게 평점 1.5점을 부여하며 김민재가 센터백 수비를 완벽하게 정리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페널티박스 가장자리에서 파그노만을 저지했을 때였다. 그의 6번의 클리어링은 바이에른에서 단연 최고였다. 세트피스에서 초반에 운이 따르지 않았지만 세 번째 좋은 기회가 찾아왔고 세 번째 득점을 만들었다라며 김민재에게 엄청난 호평을 남겼습니다. 독일의 티지도 김민재에게 가장 높은 평점 1점을 주며 칭찬했습니다. 티지는 초반에는 득점이 막혔으나 후반 18분 득점하며 분데스리가 첫 골로 팀 승리 결정권을 확보했다. 그는 후방에서 수차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공격적인 몸짓으로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다라며 김민재의 득점과 수비력을 모두 칭찬했습니다. 한편 이강인도 같은 날 선발 출전에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 프랑스 언론의 악질적인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18일 프랑스 릴의 스타드 피에르 모로아에서 열린 리그앙 16라운드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1대1로 비겼습니다. 시작부터 진가를 보여주겠다는 듯이 상대의 수비를 절묘하게 따돌리고 공격 진영으로 패스를 전개하는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을 혹평하던 패스 능력을 잘 보여줬는데요. 전반 21분 하프라인 바깥에서부터 공을 몰고 간 뒤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쇄도하는 우스만 덴벨레에게 좋은 타이밍에 스루 패스를 건넸습니다. 덴벨레의 슈팅은 반대편 골문 바깥으로 나가면서 어시스트가 무산됐지만 이강인의 역량을 잘 보여줬습니다. 전반 27분 바르콜라와 리턴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왼쪽을 파고들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공격 흐름과 속도가 멈추지 않게 논스톱으로 연결해 놀라움을 안겼는데요. 패스에 자신감이 붙은 이강인은 전반 40분에도 문전 침투 패스로 덴벨레에게 기회를 부여하면서 강점을 잘 보여줬습니다. 또한 후반 32분 하프라인 부근에서 중앙으로 뛰어가는 음바페를 향해 쭉 뻗어가는 낮은 스루 패스를 구사했습니다. 음바페가 수비를 이겨내고 공을 잡는 듯 했으나 반칙이 선언돼 공격이 무산돼 기회 창출로 기록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강인은 코너킥을 도맡으며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신뢰를 받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특히 전반 막판 오른쪽과 왼쪽에서 한 차례씩 시도한 코너킥에서는 킬리안 음바페와 마르키뉴스에게 공격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기회 창출 이외로 덴벨레 다음으로 많은 키패스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패스 성공률 88%, 드리블 성공 2회, 크로스 성공 2회, 경합 성공 8회 등 전반적으로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팀은 무승부에 그쳤지만 이강인은 날카로운 왼발로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최근 현지 매체의 비판 속에서도 선발로 나서 자신이 왜 엘리케 감독의 믿음을 받고 있는지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현지에서 엄청난 비판이 와도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탁월함을 김민재와 이강인이 잘 보여줬습니다. 한국인의 저력을 잘 보여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